자, 학교에서 뭐 나가고 있어요? 학교에서 지금. 그냥 지금 수행평가 기간이라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 소설 나가는 응? 고전소설. 시전. 잠깐만. 그러니까 수특이지? 수특 소설? 그것도 봐야겠네. 잠깐만.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갑자기 확 달라져가지고 당황했어. 네, 저희 현대시 나갔어요, 저희는. 잠깐만 한번 천천히 가보자. 이거 이쪽에다 주면 안 됩니다. 컴퓨터가 저기 있어가지고. 자, 수특 고전소설. 고전소설에서 어떤 작품 나간디? 한시전? 반시죠. 반시전? 이거 봐야겠네. 선생님 원래 그 수특에서 소설은 안 보거든요. 연계가 안 돼서. 반시전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6월, 9월은 연계가 늘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능에서는 전혀 생뚱맞은 걸 늘 내왔습니다. 그러니까 배신. 자, 아무튼 그래요. 요거 나갔어. 그리고 뭐 어떻게 나가신대? 순서대로 쭉? 그건 아니지. 네, 저희는 현대시 나갔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네. 순서대로. 그래서 소설은 어떻게? 순서대로 쭉 나가신대? 그런 말씀 없으셨지? 어떤 반시전이 나갔다는 거고. 자, 그리고 현대시? 근데 어. 이게 뭔지를 모르는. 어떤 내용이야? 그냥 나무가 많이 나왔어요. 나무가 많이 나왔어? 네. 뭐야? 한 11 약간. 10, 11? 이렇게? 네, 그쪽쯤이었던 것 같은데 나무가 많이 나왔어요. 자, 나무가 많은 거 이렇게만 적어놓을게. 선생님 기억이 안 나. 선생님 현대시는 강의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대로 가신대. 1부터 나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띄엄띄엄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러면 화작은? 통합 1, 2 나왔어요. 그래. 그런 게 중요해. 통합 1, 2? 네. 화작? 독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렇게 나가는구나, 우선은.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준비해 올게요. 준비해 놓을게요. 한동안 이걸 좀 마무리 짓고. 자, 됐습니다. 화법에, 자, 기타, 담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발표, 뭐, 물음에 답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야기하면서 좀 끌고 갈까요? 그러자. 오늘 화법 끝납니다. 오늘 화법 끝나고 아마 장문 한 80%까지 끝낼 것 같아요. 한 50%까지 끝낼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기본편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속도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발표, 강연, 연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은 이유가 있죠. 자, 그 이유를 이따가 선생님이 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발표, 강연, 연설에서는 자, 거기에 우리가 어떤 말하기로 자,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설명하는 글이냐, 자, 아니면 설득하는 글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상의 특성 중심으로 밑줄만 탁탁탁 쳐나가고요. 자, 설득은 논중으로 우리가 읽어줘야 됩니다. 특히,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논이 중요해, 진이 중요해? 그래요. 얘가 늘 중요해요. 왜요? 반박할 때 뭘 반박한다 그랬어? 증반박. 그치?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습니다. 자, 증반박이에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 갑시다. 자, 대본 2갈씩이에요. 대본 2갈씩이니까 전체 각 단락의 첫째 줄이 꽤 중요하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첫째 줄에서 우리가 이제 화제 체크하시고, 그렇죠? 가능한 뭐 밑줄 쳐놔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전체 큰 지도를 우리가 보고 나서 넘어갈 수 있다. 2갈씩이다. 그래서 단락의 첫째 줄이 중요하다. 단락 첫 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자, 아까 요런 말씀을 드렸죠. 발표, 강연, 연설을 셋으로 묶은 이유는 얘네들만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야. 그게 바로 뭐지? 쟤네들은 늘 청중이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화법이란 말하기를 배우지만, 자, 듣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걸 우린 뭐라고 해? 청중의 반응이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듣니? 그래서 자, 듣기를 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청중의 반응은 세 가지예요.
자, 바로 자, 공감적 듣기, 추론적 듣기, 자, 그 다음 비판적 듣기. 특히 비판적 듣기 같은 경우는 이건 보통 이제 누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마시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론이고요. 이론이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 늘 보기 박스가 주어집니다. 보기가 주어지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자, 뭐, 연관성만 보셔도 충분하다. 알겠죠? 충분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오류 질문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류 질문을 물어요. 이 오류 질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오답 질문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보세요. 본문에서, 즉, 텍스트에서 언급된 것은 전부 다 오류 질문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질문, 다음 중, 자,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득적인 글에서 논지에 어긋났을 때, 논지입니다. 논지. 논지에 자, 어긋나면 이것은 잘못된 오류 질문 혹은 오답 질문이에요. 위에 본문에 언급된 건 무조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해가죠? 보통 이제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얘기했는데 왜 질문해? 자,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청중의 반응은 듣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3점짜리로 나오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담하고 면접은 자, 이따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자, 요거도 갈까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는 내용편이었다면, 자, 우리는 예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형식 문제. 늘 1번 문제죠. 형식 문제 같은 경우는 자, 발문, 즉 문두에서 어떤 방식으로 물어본다 그랬지? 말하기 방식. 자, 말하기 전략. 자, 말하기 계획. 그리고 뭐 설명. 자, 요런 방식으로 이제 물어보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그치? 문제 먼저 보고 선지로 들어가서 뭐 체크? 하우 체크. 그렇지. 하우 체크 해놓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실시간으로 푸는 것은 얘네뿐만 아니라 자, 모두 있어요.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A로 묶이는 거는 자, 실시간으로 풀어줘도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푼다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 요 방식은 꽤 괜찮아요. how를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푸는 거 괜찮은데요. 이 부분 기억 미음 A는 실시간으로 풀기가 자기가 원래 풀어왔던 동선이 있을 거예요. 그치? 선생님대로 하려면 그 동선을 깨고 선생님 걸로 하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이해가죠? 그래서 동선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본능적으로 막 나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화법을 이렇게 보실 때 독서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걸 체크해, 즉 출제 요소들을 확실하게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읽다가도 만약에 거기 뭐 출처 나온다고 무조건 체크해줘. 왜? 선지에서 많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물어온 것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그냥 물어보거든. 선생님, 기출 분석이 뭐예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뭐 2회독, 3회독, 4회독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왜? 정답이 자꾸 머릿속에 기억이 나요. 근데 두세 번 어떻게 풀어요? 그렇게 묻거든요.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출 분석이라는 건 텍스트 분석이 아니에요. 선지 분석이에요. 선지 분석. 그러니까 여기 나온 선지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선지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러한 류, 요런 장르, 자, 요런 갈래에선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혹은 이런 형식에선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그 물어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공부하는 거야? 물어보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 텍스트를 볼 때 왜 그 텍스트 또 안 나오잖아.
그 물어본 것들을 기억해서 자 그것들이 우리 체크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 분석이야 무조건 기출은. 그러니까 답이 생각나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지? 텍스트 분석 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할 때 이런 건 무조건 체크해라고 쭉 얘기해주고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따라서 독서 지문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들은 서론본론으로 나눠서 전부 다 똑같은 방식 아니요 선생님은 그렇게 강의하지 않죠. 선생님 독서 나 들어본 친구가 거의 없구나.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얘기해요? 인문과 그 다음에 사회지문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것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예술에서 물어보는 것과 과학기술에서 물어보는 게 다르단 말이야. 물어보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는 다른 선지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럼 이해가지? 다른 선지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 선지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르게 읽어야죠. 이게 핵심이죠.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쭉 보시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기가 기본이고 선지에서 뭘 물어보는 거. 늘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청중과의 상호작용. 그렇잖아. 그걸 기억하시고 읽으시면서 나오면 청중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체크를 해 놓으셔야죠. 알겠지?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공부라는 건 그런 거다, 국어는. 자, 요렇게, 자, 됐습니다. 자, 요게 바로 전체 큰 흐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쌤이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자, 시간 드립니다. 24번인가요? 24번. 거기 위 발표에 대한 평가인데요. 이것은 이제 말하기 방식을 묻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형식 문제입니다. 자, 시작. 자, 요거 1분 20초? 1분 드릴게요. 1분. 맞으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락별 실시간으로 푸시는 거예요. 하나 단락 읽고 바로 선지 살피시고 또 하나 읽어보고 바로 선지 살피시고. 자, 됐습니다. 정답 1번이죠. 청중과의 상호작용이죠. 자, 이거에 대한 근거는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수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볼 때 이거 나오면 무조건 체크해 놓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청중과의 상호작용. 넘깁니다. 아름다운 지문이 나왔어요. 내가 되게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법의 끝이다. 이 지문이. 가장 아름다웠다. 자, 세상에 아름다운 건 두 개거든요. 화법에서는 요 지문이.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 자, 됐습니다. 자, 세 문제 풉니다. 자, 요거 3분 30초 드릴 거고요. 재야지, 시간 재야지. 3분 30초 드릴 거고, 27번을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했습니다. 27번은. 자, 시작.
30초. 아, 기억 니은이구나. 자, 됐습니다. 자, 거기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문제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 25번에 보니까 모의 면접에서 면접자의 질문과 피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설명이 눈에 들어오면 돼요. 자, 1, 2, 3번 묶어보세요. 그리고 4, 5번 묶어보세요. 이유는 뭐죠? 자, 면접자 3개 묶었고요. 피면접자 자 2개 묶은 거예요. 그치? 그럼 how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거기 보니까 긍정적 반응, 자, 요게 눈에 들어오면 되고요. 2번은 자, 추가 질문. 자, 그 다음에 3번은 심리적 부담 완화, 이거고요. 자, 4번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시 확인 뒤 답변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how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26번 보니까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모의 면접을 평가할 때, 그럼 기억, 니은을 물었잖아요.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 칠판 봐요, 이거. 자, 칠판 봐. 쌤이 좀 적어놨는데. 그럼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가 자, 둘로 나눠졌을 거예요. 그쵸? 저기 위에는 선생님의 안내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밑에 모의 면접이라고 따로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반드시 요 따라기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반영 유무, 즉 결국 얘가 얘기하는 건 자, 바로 우리가 일치 대응성이에요. 일치 대응성. 선생님이 안내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학과 선택 동기와 진로 준비 정도 순서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텍스트에서 거기 두 번째 선생님 보세요. 면접자가 되는 학생은 면접 목적 동그라미 고려해서 질문을 준비합시다. 자, 학과 선택 동기 요거 물결 치세요. 그 다음에 진로 준비 정도 요거 밑줄 치세요. 됐죠? 순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학과 선택 동기는 기억이고요. 진로 준비 정도는 니은이에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A, B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A 프라임, 그 다음 B 프라임 이렇게 나왔다고요. 무조건 순서나 이런 것들이 대응일치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27번. 27번 같은 경우는 쌤이 좀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자, 문제 자체가 뭐냐면 보기와 A를 고려할 때, 자, 이제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갈 답변 선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보기와 A를 고려할 때 결국 묻는 건 이 녀석을 묻는 거고요. 얘를 던져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 보기와 A를 고려해. 같은 얘기예요. 표현수단의 차이를 물었잖아요. 그치? 그럼 표현수단 몇 개? 2개 이상 나와줘야죠. 그래서 보기에서 사실과 의견이라고 던져주고요. 밑에 선지 보시면 1, 2, 3번 묶어봐요. 이거 되게 쉬워. 쌤이 알려줄 거야. 1, 2, 3번 묶어봐. 왜 묶었을까? 사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1, 2, 3번은 사실이고요. 자, 그럼 4, 5번 묶어보세요. 4, 5번 뭐예요? 의견이에요. 됐지? 자, 이럴 때 중요한 포인트는 답변 선지를 묻는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답변하는 거. 자, 올라오세요, 여기.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 발표 강연 연설 그때 얘기할까 하다가 그냥 좀 미뤘거든요. 잘 봐요. 우리가 이제 계속 볼 거예요. 대담과 면접. 지금 면접이거든요.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질문의 의도, 핵심의 의도에 밑줄 치시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답을 체크하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이걸로 세 번째 문제가 풀려요. 그럼 전체 읽을 때도 이 방식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자,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가자. 텍스트부터 한번. 자, 거기 우리가 보시면, 자, 봐봐. 먼저 우선 25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5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가보자. 면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줄 볼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면접자의 편안한 마음으로 이것은 25번의 3번과 관련된 선지죠. 자,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기억, 그림과 문예 창작과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뭘 묻는 거야? 학과 선택, 동기를 묻는 거야, 사실은.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대답하면 돼? 이렇게 연결돼요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서 문예창작과에 지원한 이유 다른 말로 바꿔 동기. 그렇지. 동기를 물으신 거죠? 자, 이렇게 대답했어. 그럼 거기에 밑줄 쭉 쳐야 돼.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서 문예창작과에 지원한 이유를 물으신 거죠? 자, 이건 뭐예요?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는 거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용 이해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기 밑으로 내려올게요. 저기 면접자 니은 파트 볼게요. 니은 앞쪽 갑니다. 아, 꿈을 향하는 의지가 대단한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림 그리는 건 외에 소설 창작이 다른 글쓰기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무슨 얘기야? 봐봐. 그림 그리는 거 외에 글쓰기 활동 한 적 있어요? 진로 준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묻는 거야. 이해 가죠? 왜? 위에서 둘로 나눴잖아요. 선생님의 그 안내가. 둘로 나눴으니까 밑에도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줘야죠. 위에서, 어디 갔어? 둘로 나눴으니 밑에도 둘로 나눴어요. 그럼 반대로 문제에서 기억, 니은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반드시 위에 반영이 꼭 되기 때문에 위에도 둘로 나눠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 자, 그럼 여기서 묻는 건 뭐야? 진로 준비 전도예요. 근데 26번에 정답 5번이란 말이에요. 왜요? 피면접자가 자, 밑줄 쳐봐.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 다른 말로 바꿔.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기를 묻는 게 아니라 진로 준비 정도를 묻는 거예요. 알겠지? 자, 요런 어떤 일치성과 규칙성, 대응성만 머릿속에 잡고 있으면 돼요. 화작은. 자, 27번 볼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면접과 대담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를 그대로 답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 거기에 텍스트 봐봐. 면접자. 표현의 내용이나 효과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밑줄 쳐. 표현 수단의 차이.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표현 수단의 차이를 대답하면 되죠.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차이야. 그렇지? 그럼 답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로 답변해야죠. 1번 봐요. 1번에 보시면 질문의 의도 뭡니까? 표현 수단의 차이. 보여요? 거기에? 텍스트 밑줄 쳐. 표현하는 수단의 차이 밑줄 쳐. 1번에. 그러면 답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이로 답변해야죠.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아니요. 대조. 그렇지. 대조가 들어와야지. 대조는 차이죠. 이해 갑니까? 그렇지? 사실이냐 의견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표현수단의 차이를 물었으니 표현수단의 차이를 의도를 파악하고 차이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예요? 대조. 이해 갑니까? 되게 괜찮은 지문과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 어떤 화법에 아주 충실한 자, 그런 거다. 자, 넘깁니다. 라디오 대담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의 중요한 핵심을 좀 잡아드릴 거예요. 자, 보면 먼저 문제 풀어볼까요? 1분 30초, 1분 20초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빠바방 가시면 됩니다. 시작.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선생님은 C부터 볼 거예요. C부터. 자, C부터 봅니다. 자, 진행자가 그럼 오늘 대담에 즉 어떻게 체크하는지만 인식해 보세요. 대담의 주제와 관련한 자, 주제 동그라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자, 지금 여기 중요한 저기 저기 화제가 뭐야? 남한산성이잖아. 그지? 남한산성 동그라미. 어디에 밑줄 칠래? 어떤 가치. 여기에 밑줄 치면 되겠죠? 자, 그럼 어디에 밑줄 칠래요? 해설사가 얘기하는 거.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주는 표본. 요것만 밑줄 치면 되겠죠? 시대별 축성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어디에 밑줄 치면 돼요? 특징. 됐죠? 거기에 밑줄 치면 되겠죠? 특징. 자,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이거는 밑에 묻지 않더라도 무조건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그치?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 아, 많이 물어봤었어. 그치? 그럼 무조건 체크해 줘야 되는 거야. 경험이죠. 자, 2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결국 경험. 됐죠? 그럼 빠르죠? 빠르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건 선지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자, 24,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연설 의뢰서와 이에 따라 행한 연설이거든요. 자, 연설이야. 발표, 강연, 연설. 그치? 그럼 연설은 주장하는 글 맞지?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논증으로 읽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읽냐면 선지가 다 증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연설 의뢰서는 나랑 같이 읽어볼게. 여기에 논이 나오니까. 그치? 자, 가자. 그럼 나머지가 다 증이야. 저는 20땡땡년 자, 세계 땡땡 마이클 대회. 미안합니다. 부평이죠? 세계 부평 사이클 대회. 자, AC 유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난 대회 우승자인 자, 땡땡 선수께 개최지 결선 투표를 위한 지지 연설을 부탁드리자. 거기에 뭐가 눈에 들어와? 여기 목적 들어오니 목적 보여 밑줄 쳐봐. 개최지 결선 투표죠. 개최지 결선 투표. 자, 투표단은 대부분 사이클에 애정을 지닌 선수 출신들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개최지가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 밑줄 쳐. 대회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 자, 중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려칠게요. 자, 여기의 의도는 뭐야?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맞습니까? 우리 지역 개최해야 돼. 이게 논이야. 이게 논인 거야. 주장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취지에 잘 부합하는지에서 툭툭툭툭 자, 우리가 잡아주는데 첫 번째 단락만 나랑 같이 할게. 안녕하세요. 자, 사이클 선수 누굽니다. 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니 무척 설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계 땡땡 사이클 대회 취지는 이런 화제 중요하다. 취지 동그라미. 취지가 뭐야? 목적이요. 취지 동그라미. 전 세계적으로 어디 밑줄 칠래? 사이클 활성화. 여기 밑줄. 하지만 그동안 개최된 42번의 대회 중 사이클 강국인 유럽과 북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적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밑줄. 우리 A시는 이게 근거잖아. 그치? 왜?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해야 된다에 대한 근거가 증. 우리 A시는 사이클 비인기 지역인 아시아의 도시. 밑줄. 취지가 뭔데? 사이클 활성화잖아. 자, 흔히 사이클 비인기 지역의 도시가 자,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대회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통념이야.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밑에 줄. 아시아 각국 시민들의 관심을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여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까지만 읽고 됐죠? 두 번째 단락까지만 읽고 뒤에 넘겨보시면 두 문제 있어요. 두 번째 단락까지만 읽어. 저 뒤로 읽지 마. 시작! 문제 보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반박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우리는 개체지로서 좋은 여건, 자, 가졌습니다. 자, 이제 증 나올 거예요. 가자. 밑줄 쳐보자. 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밑줄. 자, 사이클 인구도 늘어나. 밑줄. 경쟁 도시는 시민의 지지가 낮다. 밑줄. 자, 우리는 90% 시민의 합의. 밑줄. 자, 이때 포인트 먼저 답 보고 들어갈게요. 자, 증을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 그렇지? 자, 그러면 반드시 그 증을 먼저 언급하고 나서 자, 그에 대한 반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 몇 번이에요? 1번 나와줘야죠. 그렇지? 어디에? 30번에. 경쟁 도시 시민의 지지가 낮다고 한 것은 근거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증을 반박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다시 돌아오세요. 정부도 재원 지적을 약속. 밑줄. 정부도 재원 지적 약속.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자, 30번 봐봐. 동그라미 3번. 정부의 지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아니요, 밝혔죠. 결국 증만 선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선지 자체가. 그것만 깨달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돌아올게요. 다시.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빼버렸어요. 그냥. 자, 사이클 전용 경기장에 비해서 도로 경기장이, 자, 노후화 세모 잡아봐. 자, 이거 문제죠. 맞습니다. P라고 쓰세요. 자, P라고 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요? 눈으로 빨리 읽어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 정비가 눈에 들어와야죠. 밑줄 쭉 칩니다. 정비만 하면 최적의 경기장. 그렇지. 이게 바로 S의 하우예요. 이게. 정비야.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읽었어요. 자, 넘어옵니다. 자, 29번에는 정답이 5번입니다. 왜? 청중이 전문 지식이 있으므로 자, AC 사이클 경영 내부 구조가 경기력 향상, 내부 구조 X. 증이 없어요. 그렇죠? 내부 구조에 대한 증이 없어요. 그렇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30번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속도 장난 아니죠? 자, 자, 2개 하면 화법이 끝납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강연의 일부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설명하는 글이냐, 주장하는 글이냐.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잡아줘야 돼요. 자, 31번, 32번. 자, 총 2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문제 꼭 보고 들어가셔야 돼. 또 기억 니은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오, 셔츠도 굉장히 빠른데? 자, 볼까요?
자, 세움은 이렇게 읽을 겁니다. 먼저 31번에서 자, 하우들 체크해 볼까요? 어차피 선지 구성은 하우와 효과 의도로 구성됐으니까. 자, 제시하여 끊고요. 자, 밑에 쪽 있도록 끊고요. 자, 세 번째 제시하고 끊고요. 그다음 밑에 함으로써 끊고요. 그다음 마지막 함으로써 끊으세요. 자, 1번에 하우 체크합니다. 어디 체크할래? 경험. 자, 동그라미 2번에는 통계 자료. 동그라미 3번에 사례. 자, 동그라미 4번에 대비인데 무슨 대비? 그렇지. 직업들의 특징 대비. 그러니까 직업들이니까 직업이 여러 개 나와야 돼. 그렇지? 자, 5번에 그렇지. 질문의 답변. 그렇지? 자, 그럼 사실 질문의 답변은 그거 아니에요? 청중과인 사고자기. 그렇지? 자, 그러면 32번 보니까 기억에 대한 대답. 기억 기능이에요. 기능. 자,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자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진로 축제에 초청받아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자 소개가 눈에 들어와야죠. 자, 그럼 예측할 수 있어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설명하는 글이에요? 설명. 그렇지. 그러면 대상의 특징으로 갑시다. 아주 단순합니다. 볼게요. 타이포그래피는 자 우선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개념이 나오고요. 저 끝에 타이포그래피에는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 자, 언어적 기능 여러분들 요거 세모 한번 쳐볼까? 자, 조형적 기능 역세모 한번 쳐볼까? 그럼 뭐부터 나와? 언어적 기능이 먼저 나올 거예요. 언어적 기능 세모 잡습니다. 자, 언어적 기능은 뭐예요? 자, 목적 밑줄 쳐보세요. 의미 전달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거기만 밑줄 쳐봐.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는 기능을 말합니다. 의미를 자 그러면 뒤에 그러나 그런 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의미 전달 계속 머릿속에 잡고 들어가시는 거야.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나오죠. 자, 뭐가 중요하대? 가독성.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가독성 밑줄 치고요. 가독성을 높여야 의미가 전달된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가독성에서 저기 위에 의미 전달을 화살 쏘세요. 자, 그리고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가독성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핵심이야. 가독성 밑줄 잡고요. 자, 그래서 밑에 글자가 쉽게 인식되도록 이게 바로 가독성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조형적 기능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자, 기억 내려가 볼게요. 좀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일까요? 라고 해서 기억에 대한 자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니다. 작품 1 갑니다. 작품 1은 자 볼게요.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세 글자 뭐예요? 가독성. 그래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뭐가 나옵니까? 저 끝에 언어적 기능이 나와야죠. 그렇지. 그래 정답 1번. 그렇죠? 아주 잘했습니다. 언어적 기능 이렇게 끌고 왔어야 되는 거죠. 작품 1이 어디에 있는데요? 언어적 기능이 있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31번의 정답은 3번이죠. 됐어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33번. 시! 말하기 방식이란 말이 눈에 들어오죠. 33번에. 그러니까 형식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우 체크하시고 올라가서 자, 실시간으로 푸시는 겁니다. 시작! 자,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정답 1번입니다. 자, 잠깐 쉬시죠.
자, 화법 기본 강의 끝. 자, 이제 장문 갈 거예요. 자, 가십니다.